그 톨스토이, 롤링, 간디 세 사람이 20세기 초에 세계 휴머니즘을 이끌어왔거든. 기독교는 휴머니즘을 계속해주기 때문에 휴머니즘을 타고 있으면 종교는 후퇴한 길이 없다. 미국이 지금 잘못 간다 말이야. 무슨 일이든지 내가 택한 그 안에 사회가 맡기면 그건 중요한 일이라고. 근데 우리는 그 권리와 의무가 분리되어 있다고. 위에는 권리, 아래는 의무라고. 윗사람들은 절대로 밑에 사람과 회사나 뭐 할 때에 화내거나 욕하지 말라고. 그건 명관이 인격이 없는 사람은 성격을 가지고 사는데 성격은 자기 욕심하고 연결된다고. 지도자들이 공부를 안 하니까 자꾸 사회가 늦어진다. 양구 갔다 오면 좀 다음날 하루 좀 피곤하고. 이번 양구를 여름에 안 갔는데 그저께인가 예천을 갔다 왔거든. 거기서 차 보내줘서 햇볕이 강하니까 오히려 집에서 차를 떠나서 다른 장소까지 가고 거기서 떠나서 또 집에까지 오니까 기차 갈아타도 뭐 그거 안 하니까 좋긴 해. 근데 3시간 앉아있는 게 좋지. 예, 아주 그 여름엔 여기 냉방을 하니까 더운 기운이 2층으로 올라가고 2층엔 또 햇볕이 많이 쏘이니까 그래서 한 달쯤은 여기 있어. 비서 내주고. 근데 나는 아파트에 살아보지 않아서 어머님이 그 아파트 좀 힘들어서 싫어하고 엘리베이터 타고 다니잖아. 나도 또 시골에서 쭉 살았기 때문에 저는 아파트가 좋아 보이지 않고 요새 뉴스 보니까 미국 트럼프가 나 평화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노벨상 왜 안 주냐? 오바마는 받았는데 그러니까 다들 저 사람 저거 노벨상 받고 싶어서 평화운동했는데 평화운동 결과는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전쟁을 또 만들고. 좀 미안하지만 사람 좀 모자라. 정말 모자라. 브라질에는 관세 뭐 이렇게 하면서 그 대통령 보고서 지난번 아마 그 정확하게 건데 정당 반대 정당을 전부 탄압한 게 있는가 봐. 그거 하지 말라고 그 생각이 자기 생각하고 통하는 거거든. 지금 믿는 대통령하고 좀 다르거든 하니까. 그렇게까지 탄압하지 말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브라질 대통령이 관세는 관세고 내정은 내정이지 뭐 브라질이 너희 나라냐? 국민들 화가 났거든. 그러니까 관세 더 올린다 말이야. 그러다 보고서는 전 수상 보고서 그러다 독립하지 말고 50일 줄 들어오면 될 거 아니야. 캐나다 사람들 화가 나서. 이제 일본이 관세는 관세도 왜 우리나라 깔보느냐 말이지. 그 일본 수상이 전 대놓고 그랬어. 왜 깔보느냐고 말이지. 네, 그래요. 근데 그 친구, 장사하는 친구가 가만 보면 여기 꾹 찌르고서는 이쪽 따먹고 다른 문제 가지고 때리고서는 육에 가서 또 빼먹고 좀 질이 나빠. 내가 보면 질이 나빠. 그래서 이번에 동아일보에 글 쓴 거 명관이 로망 롤레 불란서에서 인권운동했거든. 그래서 노벨 문학상도 받고 그때는 톨스토이가 그랬으니까 톨스토이 전기를 쓰고
또 간디도 유럽 갔다 오는 거 들러서 또 보고 그 톨스토이, 롤링, 간디 세 사람이 20세기 초에 세계 휴머니즘을 이끌어왔거든. 근데 이제 미국으로 건너갔는데 내가 그 쓴 그림을 보니 미국 정신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기독교하고 하나는 자본주의거든. 모든 경제학자가 이런 자본주의는 끝났다고, 공산주의자들은 자본주의는 반드시 망한다고 뭐 그랬거든. 근데 미국 경제는 올라갔거든. 경제학자들 생각은 반대거든. 내가 보기엔 왜 그러냐면 미국 기독교가 남겨준 휴머니즘이 경제를 뒷받침했거든. 그 휴머니즘은 더 많은 사람이 경제적 혜택을 받으라고 그러니까 그건 경제학자가 보는 자본주의가 아니고 휴머니즘의 뿌리를 잡는 자 성공했거든. 지금 미국이 끌어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글 쓰면서 내가 1962년 하버드 대학에 좀 있었는데 그때 미국 기독교를 대표하는 라이너드 니보가 하버드 학생들 보고서 우리 선배들이 이렇게 부자 나라를 만들었는데 이거 우리 거니까 우리가 이거 가지고 행복하고 즐겁게 살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미국에는 희망이 없다. 그 부를 가난한 나라에 자꾸 도와줘서 교육과 의료 혜택을 주고 나면 그 나라들이 잘 사는 것만큼 미국은 자연히 올라간다. 그래서 세계정도 하는데 이걸 우리끼리 가지겠다 하면 그땐 그 사람은 그 얘기 안 했지만 유럽이나 중국이 세계 지배하게 된다 그때. 미국은 고립되고. 그래서 니보가 내는 신학자가 얘기하거든. 근데 그때 내가 보면 하버드 학생들이 이거 당연하게 받아들이거든. 그러니까 미국에 희망이 있었는데 트럼프는 이제 남의 그 끌어와서라도 우리가 잘 살고 우리가 지배하면 된다 그랬는데 돈이 지배하는 건 아니거든. 부가 지배하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이제 미국의 교회는 올라갔다 내려고 뭐 그랬어도 기독교는 휴머니즘을 계속해 주기 때문에 휴머니즘을 타고 있으면 경제는 후퇴한 길이 없다. 미국이 지금 잘못 간다 말이야. 그리고 빌 게이츠가 아직도 미국에서 제일 부자일 거야. 내 재산 전부 아프리카로 준다고. 교육과 의료 혜택을 준다고. 그건 나도 우연히 알았는데 트럼프가 아프리카 남아공 그 있잖아. 그 대통령을 오라 그래가지고서는 백인 탄압하지 말라고 인권하라고 뭐 그랬거든. 근데 그 대통령이 백인들이 보면 흑인들은 뭐 모르는 것 같아도 그 사람은 자랄 때부터 백인들 탄압받아가지고 감옥에서 20년 산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트럼프가 거꾸로 보고 있거든. 화가 나니까 트럼프 보고서 나 대통령께 드릴 비행기가 없다고. 그 중동에 그 어리석은 사람이 석유만 팔면 돈을 생기니까 비행기 제공하지 않았어? 그 사실은 그 비행기 준 사람은 바보거든. 저희 국민은 교육도 못 받고 가난하게 살고 석유 팔면 난 돈 많으니까 비행기 줄 테니까 우리 편대서 하는데 그만 비행기 줄 돈 없다고 말을 걸고 왔거든. 지금 미국이 뭔가 잘못 갖고 있는데 미국 안에서도 많이 걱정되는다고. 그거 보면 나 같은 사람은 돈 많이 있다고 돈 잘하고 다니는 거 보면 웃어거든. 그건 저희끼리 트럼프가 지금 그거거든. 돈과 권력 있으면 다 그거거든. 그럼 뭐 히트들은 무력만 있으면 권력화가 지금 다 하는 거지. 뭐 공산주의자는
이념과 권력 있으면 다다는데 참 진익은 돈하고 권력 있으면 다라고 보거든. 그런 거죠. 난 우리 대통령들만 우리 대통령을 그래도 김영삼, 김대중까지는 대통령 같은 데가 있어서 노무현부터 그러면 좀 미안하지만 민주주의라고 못하는 사람들이 대통령 되면 지금 쓸 사람 하나도 없거든. 지금 정략근 원고가 있는데 그 원관이 한 대통령이 국가를 대표하는 큰 회사의 사장을 명망해서 그런데 그거는 이제 대통령이 실수했다 했으니까 실수인데 지금 우리 가만 살아보면 전부 그렇다고. 지금 장관 후보로 나온 사람들이 자기 직책상 아래에 있는 비서들한테 뭐 하라시 노무현도 뭐 그렇고 뭐 저희 임명부터 그렇지 않아. 다 마찬가지라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 가서 윗사람들의 갑질 때문에 뭐 사겠다고 나오고 자살하지 않냐고. 그 병이 그 병이라고. 근데 그 병이 어디에 있는가 그게 나도 이제 그 원고에서 생각한 첫째가 민관이 장관이 되는 사람들, 대통령이 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 말하면 전두환이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대통령 되니까 그 다음 그 같은 하나회가 있는데 그 하나회 사람들이 보니까 저거 전두환이 저건 사원학교 다닐 저 나만도 못했는데 대통령은 그럼 나도 할 수 있지 뭐. 노태우도 나도 할 수 있고. 그 대구에 있는 또 그 산하회사 세 사람 가운데 내가 공무원 제일 잘하니까 이 다음에 내 차례라고 그랬거든. 그러면서 광주 사건도 났거든.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이 장관이면 장관의 직책이 얼마나 막중하고 중요하고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고. 그 사람도 했으니까 나도 하고 뭐 다 한데 나도 하고 그 생각 보이라고 해요. 무슨 일이든지 내가 택한 거 아니고 사회가 맡기면 그건 중요한 일이라고.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이 성공한 일이 어디 있는 거 아니? 그 사람 좀 무능했거든. 미국은 무능하게 봤거든. 루즈벨트가 너무 유명하니까 또 그게 상대로 그랬겠지. 루즈벨트가 전쟁 도중에 죽으니까 부통령은 트루먼이 이제 나왔거든. 그 사람이 나올 때 뭐라 그러는 거 아니? 하늘의 별들과 모든 전체가 내 어깨에 오는 것 같이 무겁다고. 근데 그 사람이 일 처리 잘했거든. 한국 전쟁도 잘하고 막. 그래서 저 대단치 않은 대통령으로 했는데 잘했단 말이에요. 그래요. 일을 소중히 여기라고. 그리고 두 번째는 군대 공무원들은 이제 서열계통이기 때문에 일을 위해서 시키고 잘못되는 책임은 아랫사람에게 온다고. 그러니까 난 마음대로 시키고도 책임 안 진다고. 근데 선진국가엔 뭐에 다르냐면 권리와 의무가 꼭 함께 있는 걸로 안다고. 두 발을 가지고 걷듯이 두 날개를 가지고 날듯이 권리가 있는 것은 의무가 있고 의무가 있는 것은 권리가 있다고. 애들한테 심부름을 시키더라도 걔가 어떻게 해서 하겠다 하는 건 걔의 책임이지. 내가 심부름 시켰다고 다 내가 하는 건 아니라고. 근데 우리는 그 권리와 의무가 분리되어 있다고. 위에는 권리, 아래는 의무라고. 그런데 내가 봐도 내가 누구한테 무슨 일을 시켰으면 그 일에 대한 의무만큼 권리는 줘야 되는데 그게 없다고. 그게 원고했으니까 예를 들어 말하면 군에서는 전부 상관의 명령에 복수하나 그렇게 돼 있거든. 전두환 대통령은 대통령 되면서 공무원 신조를 써서 전국에 돌렸는데 그 공무원 신조 첫째가 뭔가 하니 상관 명령에 복종하고 그랬거든.
세계 민주주의를 몰라도 그래도 저런이셔야지. 그런 민주주의가 어디 있어. 군대가 지금 전부 그리고 또 공무원들이 그리고 대통령 제가 시켰을 때 자기는 천공했다 그러고 이 권리와 의무가 공존해야 한다고. 그리고 하나 예를 들었는데 그게 뭔가 독일에서는 지금도 아마 그 종교세라는 게 있어. 교회 가든지 안 가든지 종교세금이 있다고. 그건 그 세금을 받아가지고 자기 나라 안에서 쓰지 않고 후진국가에 도와주게 돼 있어. 그 2차 대전 끝나고 얼마 안 됐을 때야. 그때 그 종교세금을 받아가지고 후진국가에 좀 주자. 근데 그때 그 주어서 가볍게 쓸 수 있는 나라 가운데 하나가 일본의 식민지로 있다가 올라온 기독교 국가인 한국을 하나 냈다고. 다른 데도 안 있어. 그 내에서 이제 우리나라에 그 세금의 일부를 온다는 걸 알았거든. 우리 연세대학교 이우주 총장이 그 연락을 받고서 뭐 총장이 우리하고 생각이 비슷하니까 이번 기회에 좀 받자. 근데 뭘 조건으로 받느냐? 공과대학이 그때 돈이 모자라서 3세기까지밖에 못 줬더래서 그 다음에 돈 생기면 한층 더 올리자고 했랬는데 그거 증축하는 거 돈 좀 받아보자 말이야. 그래 150만 불. 그때 150만 불 큰 돈이지. 150만 불 신청했다고. 다른 또 기관들도 좀 더 신청하고. 그리고 한국 책임자가 왔는데 나야 또 뭐 만나려고 해서 만났나 뭐. 독일 사람이 왔으니까 이제 통역을 해야 하거든. 동문과 교수가 이제 독일에서 쭉 공부한 사람이 서울대 나온 사람이 아니고 나하고 가까워. 통역을 하게 됐거든. 그러니까 통역하니까 이제 나보고 통역하는 뭐 얘기하고 뭐. 그리고 총장 생각하고 자기 생각하고 좀 다르면 나보고 와서 나가 자기 독일에서 벌거든. 근데 나한테 오더니 독일에서 여자분이 왔는데 자꾸 총장은 뭐라 그런 거 아니? 그 여자 가지고야 되겠냐? 내가 독일 가서 좀 교습해라 한 학기 내가 휴가 줄 테니까 가라고 그런다고. 나보고 나는 한 학기 동안 강의하라고 독일 가 있으면 좋은데 책임자가 여기 와 있는데 내가 가서 어디가 얘기가 있는 거야. 그래 나보고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다 그래. 그래서 총장한테 설명하라고. 책임자가 여기 있는 동안에 내가 가게 되면 그 책임자를 무시하는 거가 되니까 손해본다고 말이지. 간 다음에 가려면 가겠다고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근데 그 사람이 그 여자가 우동 아카데미 하우스에 머물면서 소박하게 와서 살아. 돈 주러 온 사람이 좀 내가 봐도 한 50대 좀 넘었는데 어쩌면 돈 주라고 그래. 나도 보고서 저런 여자가 뭐 와서 어떡할려나 그랬거든. 그러다가 이제 얼마 동안 있으니까 그 여자가 나 이제 독일 갈 때에 뭐 선물을 받거나 그건 절대 아니고 내 돈으로 한국 같은 기념되는 뭐 물건 같은 거 뭐 하나 좀 구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그 통역하는 교수가 나보고 좀 인사도에 가서 뭐 좀 봐달라고. 그래 나도 만났거든. 나도 보고서 이 여자가 뭐가 나나 그랬겠다. 그래서 몇 번 만나서 그리고 이제 다 이제 한 2, 3개월 머물러서 몇 군데 다 주기로 해서 그리고 이제 우리 총장은 이 여자가 이제 가면 통역하는 그 교수하고 같이 가서 좀 이제 잘 얘기해서 받아오자. 또 총장을 그 하면 또 큰일이거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여자가 이제 가게 되면서 그 총장 만나서 150만 불 가능하겠다 그 말. 그러니까
그 총장이 좋게 생각해서 공항까지 가서 잘 가라고 뭐 그랬거든. 근데 그 내가 하니까 말하지. 그 뭐 한국적인 거 이런 거 뭐 하나 사는 것도 제 돈으로 사지. 그 뭐 아주 정확하게 그랬거든. 갔다가 가니까 이제 우리 총장이 통역하는 교수 보고서 이제 우리가 가서 교섭해야 될 거라고. 그러니까 통역하는 교수가 그분이 됐는데 왜 가느냐고 말이야. 그 여자가 지가 되겠니? 우리가 또 우리 가자고. 또 나한테 와서 총장이 자꾸 같이 가져간다고 하니까 그래. 그래서 그 여자분이 뭐라 그랬냐니까 150만 달러 준다고 그랬다고. 그럼 기다리면 될 텐데. 그러니까 내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 여자의 권리를 무시하는 거거든. 너 가지고 안 될 테니까 너 윗사람이 해야지 않게. 그래서 내가 기다려보자 그랬거든. 그 총장 보고도 우리가 나서는 건 좋지 기다려보자고. 그 나는 독일 사고방식하고 우리 사고방식하고 중간쯤이고 총장은 그 여자 가지고 안 된다고 딱 달리고 내가 봐도 안 되거든. 그래서 얼마 있더니 다 준비가 됐으니까 총장이 와서 사인하고 그래. 150을 받아왔다고. 그때 내가 느낀 게 민관이 이 선진사회는 무슨 일을 맡겼으면 그 의무를 감당할 수 있는 권리를 꼭 줘. 꼭 줘. 우리 그였거든. 근데 그때 이제 전쟁 이후에 미국 영화가 많이 오는 거 있는데 6.25 전쟁이야. 그 전쟁하는 게 있거든. 근데 거기도 가만히 이렇게 보게 되면 중대장이 자기 부하들한테 뭐라고 지시해 하면 그 반드시 그 밑에 있는 사람이 그것보다 이것도 좋지 않냐고, 그것보다 이것도 더 좋지 않냐고 이 얘기를 해. 그러면 중대장이 뭐라는 거니, 이건 영론이다. 그러거든. 아, 그걸 영론이라고 그러죠. 그럼 우리가 얘기 안 하지 거예요. 그 군에서도 명령이면 절대 복종이고 명령이 아니면 발언할 수 있거든. 우리는 이제 그게 없거든. 그래서 이게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가 이런 생각, 일이 안 되는데, 그 당시 얘기니까, 좀 이거 옛날 얘기를 하다가 중심을, 그 당시 상공부 장관이 전체 은행에 대해서, 은행에서 고객들 위한 카렌더 만들어서 설명을 하는데, 금년에 하지 말라고, 그래서 못했다고. 나도 우리 은행에 가다가, 저희는 카렌다를 적어도 왔는데 금년은 카렌다를 못 봤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못하게 해서 없다 그러거든. 그러니까 그때부터 뭐라 그러고 하니, 장관이라는 사람이 희끗하게 카렌다 주란 말을 그 생각할 정도냐고. 그런 행사에 하면 될 거 아니냐고. 은행장이 얼마나 못났으면 그것도 해라 하고 하지 말면 못하겠냐고. 그래서 이거 옛날에 있었던 얘기지만은 지금 장관들이, 지금 민주당 사람들이 아직 고생을 가지고 있다고. 이 자리 하게 되면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때문에 그런데 권리가 의무는 공존한다는 게 아무것도 안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국민이 성장을 못한다고. 그러니까 지켜야 한다고. 그리고 윗사람들은 절대로 밑에 사람과 회사나 뭐 할 때에 화내거나 욕하지 말라고. 그건 민관이 인격이 없는 사람은 성격을 가지고 사는데 성격은 자기 욕심하고 연결된다고. 절대 하지 말라고. 우리 대통령이 실패한 제일 큰 이유가 얼마나 바로 그거든. 화를 내거든. 그 화를 내는 밑에 있는 장관들은 대통령한테 말을 못하거든.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노무현이 그랬거든. 전두환이 그랬고. 그래서 나는 인격이 모자라는 사람은 화를 낸다고. 그래서 이제 그런데 나도 대학에 있을 때 교수 한 사람을 쭉 있는데
우리 총장이나 윗사람이 뭐 일이 잘못되면 화나는 거 보면 그 사람은 존중할 수가 없다고. 내가 존중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얘기한다. 이제 그걸 쓰다 보니까 이제 한참 우리 그 경제가 올라갈 때, 박정희 대통령 때, 그때 이제 나는 박 대통령 생각이 단순하니까 행정력은 있었거든. 그때 문관이 생산하지 않으면 경제가 없다. 무역해서 팔지 않으면 들어올 돈이 없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북한보다 우리가 낮으니까. 자꾸 뭘 생산했다, 공부. 그때 이제 제약회사들도 그때 나왔거든. 일성신약이라고 거기에 내가 가서 가해하다가 연구실장 만났는데 그 연구실장이 자기하고 함께 이제 스위스에서 온 사람, 미국에서 온 사람, 영국에서 온 외국 약사들하고 같이 하고 있거든. 그 연구실장이 한 번 나 만나더니 한 번 자기가 그 사람들 보고서 너 우리나라에 와서 일하는 동안에 힘들었던 거 이건 안 되겠다 고쳐야 한다는 점을 좀 얘기해 보라 말이죠. 그랬더니 한 5가지가 나왔다고. 그 사람 좀 엉뚱한 데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보고 뭐라는 거야 이 5가지가 나왔는데 나도 모르고 우리 사장도 모르니까 교수님 좀 평가해 달라고 말이야. 그때 내가 몇 가지 얘기했거든. 옛날 얘기니까. 근데 그때 얘기했던 건 나도 또 생각이 나으니까 대단치 않았다고. 이번에 원고를 쓰면서 지금 가지는 생각으로 바꾸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그래서 사회병은 세월이 지나면서 고치는 것이 쉽게는 안 되는 거다. 그런데 원고 뭐 좀 정리하고 하고 지금 아침에 쓰고 있는 원고는 우리 같은 사람들 보고서 한국 철학도 있고 동양 철학도 있는데 왜 서양 철학을 공부하냐. 나는 저 기독교하고 잘하는 게 그것도 있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니 이제 우리가 옛날하고 달라서 세계 무대에서 살거든. 이 세계 무대가 역사적으로 언제 되는 거니 중세까지는 중국 문화 따로, 인도 문화 따로, 중동 문화 따로, 서구 문화 따로 있었다고. 중세기까지는 그랬거든. 그러니까 인도는 종교 가지고 살고, 중동도 종교 가지고 살고, 중국은 윤리 가지고 살고, 근대화한들이 그걸 사는데, 그 네 문화권 가운데 기독교 가지고 산 서양 사회 많이 근대화를 시켰다고. 그건 기독교 안에 인문학이 들어가고 철학, 문학, 역사, 인문학이 들어가고 그 기독교는 그걸 받아들이는 종교니까 그걸로 받아들이니까 받아들여가지고서 서양 역사 많이 근대화를 시켰거든. 다른 데는 못 갔거든. 그 근대화가 지금 세계를 하나를 만들었거든. 그러니까 왜 서양 철학을 공부하느냐? 이제는 세계 가운데서 학문을 해야지 옛날 인도로 돌아가고 옛날 중국으로 돌아가가지고서는 현대 살지 못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서양 철학을 한 거라고. 또 하나는 왜 하느냐? 한국 철학하는 사람, 동양 철학하는 사람은 누가 유명한 학자냐? 많이 알면 된다고. 많이 알면. 근데 그거는 방법이 없다고. 우리 동양 인도 학문은 방법이 없고 지식만 쌓고. 근데 서양 학문은 과학적 게 들어가고 역사가 들어갔으니까 반드시 과거와 미래를 연결시키고 과학적인 방법이 있으니까 방법이 생기고 학문이 나왔거든.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학문이 안 된다고. 그래서 이제 성립하는 거라도.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근대화는 필요한 거예요. 우리 그래도 일본보다 늦게 미국도 가보고 유럽도 가보니까 나라가 근대화됐지. 그러면 우물 안의 개구리거든. 지금 우리가 우물 안의 개구리 살면 안 된다고. 이제 그런 걸 얘기하다 보니까
현실 문제가 이제 한 100년 동안에 우리가 늦게 출발해서도 이제는 자리에 올라왔는데 지도자들이 공부를 안 하니까 자꾸 이제 사회가 늦어진다. 뭐 그림은 거서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 실용주의 얘기하려고 하는데 다음 시간에 실용주의 얘기하죠. 그래서 이런 얘기 이렇게 들어두는 거하고 모르는 거하고 좀 다르지. 그래.